안녕하십니까. 주식 김선생입니다. 2월 3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어제는 우리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자, 오늘은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 카가 발생이 됐는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 카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무려 11%나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정말 하루 만에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르는 이유는 어제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장 보니까 다시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우려감이 없지 않았나. 이건 그냥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급이 절대로 이렇게 뺄 수급이 아니었는데, 어,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막판에 그냥 사는 게 더 날 수가 있다. 어설픈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장 마감에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11%나 하루 만에 삼성전자로 수익이 날 수가 이제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 지수로 된 반도체를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요새 이제 핫한 코스닥 150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으로 사야 되는 종목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았고, 오늘은 이제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어요.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자동차도 오르고 방산도 오르고 조선도 오르고, 예, 우주항공도 엄청나게 오르고 강세를 보여준 종목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미국장이 이제 반등이 나온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는데, 오늘 그 반도체 가격 상승과 관련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1분기,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이 지났잖아요. 1분기에도 지금 반도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더 띄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주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간 코스닥이 강했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이제 월등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대 이제 강세 이제 흐름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분위기 봐서는 18만 원, 20만 원도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이닉스도 이제 90만 원을 다시 재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선호주는 반도체. 반도체는 웬만하면 팔지 말라. 가장 마지막에 팔아야 되는 게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냥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가장 좋은 섹터가 뭐예요? 가장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좋은 게. 반도체가 가장 좋고, 수급도 가장 많이 몰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격은 계속해서 오른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선주를 살래요? 방산주를 살래요? 반도체주를 살래요? 바이오주를 살래요? 2차전지를 살래요? 당연히 반도체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계속해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급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절호의 기회가 됐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증권주들도 그냥 초강세였어요. 예, 그래서 사상 최초로 미래에셋 증권이 은행주의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주들도 옛날부터 작년 여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브로커리지 중심인 키움증권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덧 그때가 20만 원대였거든요. 예, 근데 어느덧 150% 가량 상승이 나왔고 미래에셋은 뭐 더 많이 올랐죠. 예, 17,000원이었는데 뭐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 한국금융지주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조금 있으면 이제 2배 가량 이제 올라가게 되네요. 자,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종전 기대감의 재건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HD건설기계라던가 이제 두산바켓 뭐 이런 종목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원전주들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원전주 그 몇 개 말씀을 드렸죠. 이제 현대건설하고 한국전력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건설을 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건설 빠지면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대건설이 아마 원전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10% 가량 올랐는데 뭐 21선 근처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이한 거는 전 섹터가 강세예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급등이 나왔고 방산주들, 우주항공주들도 급등이 나왔고 하나시스템은 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어제 급락이 나왔던, 그러니까 얘네들도 괜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급락이 나왔던 뭐 변압기라던가 전선주들도 오늘 초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화학주, 그러니까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뭐 건설주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해서는 손실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바이오주도 강하긴 했는데 바이오주는 좀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은데 올라가는 애들만 잘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제법 보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내수주들도 뭐 죄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안타깝게도 실리콘2가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고 호텔 관련된 종목도 이제 다 올라왔고요. 지금 보시면 다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에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률이 4%, 그러니까 코스피랑 어찌 보면 한 2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올랐지만 뭐 시장 오른 만큼 정도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이제 괜찮기는 했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는 거 치고는 11% 올라간 거 치고는 생각보다 부진한 종목도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정도의 분위기면은 사실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쪽도 분위기가 괜찮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SSD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확실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거래 재개가 된 이제 파두가 이제 상한가를 갖고 한양 디지텍도 말씀을 드렸죠. 얘도 SSD 쪽이고 이제 TSE도 SSD 쪽이고 KNJ도 SSD 쪽입니다. 예, 그리고 MD바이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SSD 쪽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SSD 쪽이 좀 주가 상승을 많이 이끌면서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셈도 SSD 쪽인데 HBF가 조금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삼화전기도 SSD 쪽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수페타시스, 두산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왔는데 뭐 AI 반도체 쪽도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두산
심텍,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TLB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쪽은 이제 생각보다 좀 덜 올라온 쪽이라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봐서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시장입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무려 111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 때랑 비교하자면은 거의 그 자금이 두 배예요, 두 배. 예,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핵심은 반도체다, 여전히 반도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코스피가 7%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코스피가 7% 올랐는데 내 계좌의 전체 수익률이 7% 올랐느냐라고 이렇게 물게 된다라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7% 올렸는데 7% 수익이 나려면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중 50% 이상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계좌 수익률이 7%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내가 만약에 현대차, 기아, 뭐 자동차 쪽을 하나라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섹터 좀 못 오르는 섹터를 하나라도 들고 있다라면은 절대로 7%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이상 오른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산주를 들고 있고 조선주도 들고 있고 변압기도 들고 있고 삼성전자 들고 있고 하이닉스 들고 있어도 전체 수익률이 7%가 안 납니다. 왜냐면은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올라봐야 4, 5%거든요. 예. 그럼 얘네가 깎아먹겠죠. 삼성전자가 11% 수익이 나도 얘네가 깎아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익률을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그나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50% 이상이 되면은 얘네가 깎아먹어도 지수 수익률만큼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중에 50% 이상 안 된다라면은 결코 지금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ETF다. 예, 그래서 뭐 ETF 레버리지를 사시든가 아니면 뭐 코스피 200 레버리지를 200 그 지수를 사시든가 그러면은 7% 수익이 났겠죠. 예. 어, 그래서 그 코스피 200 그 ETF를 사시게 되면은 사실 이 코스피 200이 200 종목을 분산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비중을 100%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코스피 200 종목을 합쳐놓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만 매매를 하셔도 7%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내가 종목을 골라버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이상이 안 된다라면은 이 7% 수익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스피 200이 됐든 코스닥 150이 됐든 그냥 몰빵을 쳐서 ETF를 하는 게 오히려 결과가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새 ETF 시장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인 거고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요새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현물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파는 걸로 나와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개인들은 팝니다. 그런데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물은 팔고 있고 ETF를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 ETF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고 코스피 200의 ETF를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예,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이렇게 ETF를 많이 사면은 지금 이제 뭐 보시게 되면은
뭐 반도체 뭐 탑 10 이런 거는 뭐 18% 오르고 반도체 레버리지 17% 오르고 레버리지가 아니어도 뭐 증권 ETF는 13% 오르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ETF밖에 안 샀는데도.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뭐 코덱스 반도체를 개인들이 마구 산다. 지금 보시면은 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월 27일부터 반도체 ETF를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ETF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ETF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에 들어간 ETF 보면은 개인들이 사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150 뭐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네들이 ETF를 이렇게 많이 사면은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얘네가 ETF를 계속해서 사잖아요. 예, 살면은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들을 그 ETF 운용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 ETF를 사니까 내가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 ETF를 계속해서 팔려면은 이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얘네가 ETF를 많이 사면은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개인들이 ETF를 팔기 시작을 하면은 이 현물을 또 이제 팔겠죠. 그러면 이제 기관의 매물이 줄어드는, 그러면서 이제 ETF가 또 빠지고 종목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ETF와 관련돼서 매매를 정립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매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뭐 여러 종목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ETF 하나만 뭐 비중을 50%가 됐든 100%가 됐든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자신이 없고 매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종목 고르는데 자신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종목을 잘 고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ETF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종목 중에 우량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돼요. 잡준이 조그만 종목 하지 마세요. 예, 우량한 종목으로 하시면 되고, 중소형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중소형주 하실 분들은 2조 코스닥 150 내에 속하는 그런 종목들, 그게 아니면은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 업종 대표주 종목들 위주로 하신다라면은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종목을 잘 고른다면, 예를 들자면은 오늘 LS 일렉트릭이 어떻게 보면 업종 대표주죠. 얘는 변압기 쪽인데 오늘 15%나 올랐어요. 예. 오늘 전력 ETF도 굉장히 강했는데 난 전력 ETF 중에서 대장주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LS 일렉트릭을 하시면 오늘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난 거고, 우주항공이나 방산 쪽을 이제 보셨는데 코스피 200에 속하고 우주항공이나 방산에 속하면 종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을 잘 공략을 하시면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반도체를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수익률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반도체 ETF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에서 한 60%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소형주예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잘 나가는 중소형 반도체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보다 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보다 반도체 ETF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낮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종 대표주 종목으로 잘 선택을 하신다라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수익을 ETF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업종 대표주 혹은 ETF, 업종 대표 ETF, 이런 것만 하시더라도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뭐 이거를 강조를 한 지는 며칠 됐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111조나 이제 몰렸는데 아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ETF 중심으로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퇴직연금으로 ETF를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반도체 있고요. 반도체랑 코스닥 150이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력 요렇게 갖고 있거든요. 증권이랑.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막 ETF임에도 불구하고 막 5, 60%막 이렇게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ETF로도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고 특히 뭐 조선주 이런 종목들 작년서부터 막 하신 분들은 막 180%, 200% 수익 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ETF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관심이 없으시면은 안 돼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을 텐데 이 퇴직연금 ETF라도 좀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략은 똑같아요. 그냥 반도체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가장 마지막에 파는 게 맞다. 그리고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삼성전자 3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18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년까지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에서는 그냥 매도하지 말고 그냥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다 보면은 얘가 20만 원이 삼성전자가 2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23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뭐 18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뭐 진짜로 뭐 상상을 했던 뭐 30만 원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은 몰라요.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제 들고 가 보다 보면은 그런 가격대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절대로 쫓아가는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 어제 반도체주가 막 마이너스 8%, 9%막 빠졌는데 악재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주에 뭐가 악재가 생긴 거 없었잖아요. 그냥 빠진 겁니다. 많이 올라서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락 구간에서 내가 좀 물릴지언정 그냥 일단은 들어가 보고 보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승률 100%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보세요.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안 난 적이 있나요? 특히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은 대부분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하셨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뭐, 내일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10%, 대형주이지만 10%, 그리고 2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히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잘 못 가는 그런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더 돋보이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요. 내 종목이 만약에 주도주가 아니거나 계속해서 빠진다거나 안 움직인다거나 그러면은 매매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좀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강세장은요.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갑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부담을 너무 가지시면 안 돼요. 대부분 그런 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에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런 종목에 배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그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좋은 시장이었는데요. 뭐 내일도 뭐 기대가 됩니다. 뭐 단기 급등에 따라서 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여전히 좋은 종목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